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문법을 담당하게 된 조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2026년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와 그리고 어떤 이론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년 커리큘럼 그리고 문법 잘하는 법 팁. 먼저 문법 문제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빈칸 문제, 밑줄 문제, 정비문. 빈칸 문제라는 것은 빈칸을 뚫어놓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 바로 빈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기 구성만 잘 봐도요, 어떤 이론을 묻는 건지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번 과거 시제, B번은 과거 완료, C번은 미래 시제, D번은 미래 완료 시제죠. 지금 전부 다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동사의 시제 이론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기 분석만 잘 해도 광범위한 이론을 하나로 좁혀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밑줄만 보고 틀린 어법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밑줄 문제는 전반적인 구조 분석하면서 그와 동시에 어법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헤딩부터 와이프까지를 분사 구문이라고 칭하거든요. 보기 A번에 분사 구문의 밑줄이 있죠. 그렇다면 이 분사 구문 어법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과 그리고 어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밑줄 문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비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바로 정비문이에요. 왜냐하면 밑줄 빈칸 없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정비문을 출제하는 학교는 광운대, 한국외대, 국민대가 있거든요. 다만 국민대는 매년 기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문 유형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보통 어떤 이론을 가장 많이 선호하느냐, 탑 4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분사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혹시 IN 또는 PP 이런 모양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모양을 통칭해서 분사라고 하거든요. 시험에서는 너 ING 쓸래 아니면 PP 쓸래 구별 문제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접속사입니다. when이라든지 that이라든지 who, whom, why, how. 이러한 것을 접속사라 하거든요. 이 접속사들은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는 뒤에 이끄는 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뒤에 이끄는 절과 그리고 역할을 보고 올바른 접속사의 선택을 묻는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렬 구조입니다. and, but, or. 이러한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 하거든요. 등위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서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병렬 구조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동사입니다. 동사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의 수일치라든지, 수일치라는 건 단수 동사 쓸 건지 복수형 동사 쓸 건지를 그걸 수일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의 시제 또는 동사의 능수동태 아니면 동사의 어법 등등등,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이론을 물어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가 1년 동안 문법 공부를 할 건데 그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월 달에는 비기너 시기입니다. 즉 이때는 영문법의 기초 이론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을 통해서 영문법의 기초 영어라든지 그리고 이론을 탄탄하게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월부터 6월 달까지는 본격적인 편입 문법 이론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기초 영문법 이론을 기반해서 고급 영문법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어법 등등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7, 8월 달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기반해서 문제 푸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요, 이제 각 학교별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학교 기출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별로 출제하고 있는 문법
문법 문제 스타일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교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팁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문법을 정말 잘하고 싶고 문법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은데 문법을 대체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제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수업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요, 어느 이론을 중점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암기를 해야 할지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때 이 이론을 집중적으로 봐라, 뭐 또는 이거는 어법이니까 암기를 해라 라고 하나씩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아무리 복습을 해도요, 이게 사람이란 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도움을 주고자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예문을 들고 와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의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복습 시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 내용 복습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게 문법은 한 번 보고는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복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수업 끝나고 공부하는 걸 복습이라고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까먹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복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문법 이론을 최소 머릿속에 60-70% 정도 가져가고 싶으면 10회독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시간 분배를 해서 문법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볼지 복습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문제 풀기와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을 빠삭하게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가장 취약하는지 보완하는 연습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법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문법이라는 좀 과목이 이론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갈피를 못 잡아서 나중에는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좀 후회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